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2015년 5월 3일 19시에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커다란 쇼핑몰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운동화가 하나 없어졌는데 이게 15만 원 정도 하는 운동화가 도난당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그 운동화 하나도 제법 그 가격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운동화가 도난당했다. 그래서 112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대에서 바로 출동해서 CCTV를 확인하는데 젊은 여성이 검정색 크로스 가방에 운동화를 넣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가방이 그냥 옷이나 가방을 넣을 수 있는 정도 크기고 끈이 좀 이렇게 커서 어깨에 둘러맬 수 있는 이런 유형의 가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강력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보니까 벌써 직원들은 다 퇴근한 상태였고 대형 쇼핑몰에는 그 보안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성이 운동화를 잡더니 등산복이 진열된 쪽으로 가서 그냥 가방에 그 운동화를 쑥 집어 넣더라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해서 자기 물건을 집어 넣는 것처럼 아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이제 확인하고 다 퇴근한 뒤라서 다음날부터 수사를 하기로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다음날에 이 쇼핑몰 중에서 이 아웃도어 매장인데요. 이곳에 가서 진술을 들어봤습니다. 매장에는 3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손님들을 응대하느라고 바빠서 이 절도범이 신발을 가져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진열된 운동화 중에서 하나가 없어져서 매장 내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집어가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매장에서 이런 신발이나 의류는 태그가 붙어 있죠. 이 태그를 떼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은 계산하는 곳에 보통 그 센서가 있어 경보음이 울립니다. 도난 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절도범이 지나갔을 때는 이 도난 방지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삑삑거렸더라면은 누구든지 그 직원이라든가 보안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이고 절도범을 현장에서 잡았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아마 이 절도범은 이 도난 방지기를 소용없게 만드는 어떤 장비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직원 3명 중에 1명이 잠시 이 여성을 응대했다고 합니다. 뭐 찾는 거 있냐고 보통 물어보죠. 왜냐하면 좀 도움도 주고 뭘 찾는 사람인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인지
구입하러 온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중얼중얼거리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보이기는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혹시 중국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도림역 주변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범죄도시라는 영화 신도림 그쪽에 구로 쪽에 가리봉동 이쪽에 그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CTV를 보니까 이 절도범 물건을 훔친 뒤 바로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다른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죠. 다른 곳에 많이 들렀으면은 이 사람을 좀 더 CCTV를 통해서 인상착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갔을까 CCTV를 계속 추적해 보는 것이죠. 이 아웃도어 매장이 큰 쇼핑몰이니까 매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웃도어 매장을 빠져나가서 다른 의류 매장으로도 갔지만 다른 곳에서 절도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여기 의류 매장을 빠져나와서 찾아보니까 이 쇼핑몰 지하 1층은 신도림역에서 나오는 출구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CCTV들은 보면은 아주 좋은 화질들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영상들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선을 따라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지하철 물품 보관함 앞에서 이 여자 범인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절도범은 가방을 열고 가방에서 쇼핑백 하나를 꺼내서 그 물품 보관함에 넣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 보관함에 아마 훔친 물건을 넣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되는 것이죠. 보통 절도한 물건들은 가지고 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 그 물건 보관함에 넣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절도한 물건에 대해서 취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본 거죠. 이 수사팀들은 이걸 보고 또 다른 곳에 또 한 건 더 하러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물건을 넣었으니까 이 물건을 찾으러 올 게 틀림없을 거니까 거기서 계속 지켜봤어요. CCTV를 지켜본 거죠. 직접 지켜본 것이 아니고 CCTV를 계속 지켜보니까 CCTV를 다시 돌려보는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한 20분쯤 지나니까 이 여자가 나타나고 또 다른 남자와 같이 두 명이서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뽑을 때는 결제를 해야지 그 물품 보관함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2,000원을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티머니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뭐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 쓰는 카드로도 사용되지만은
최근에는 뭐 편의점에서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물건 보관함을 여닫을 때 결제를 한다든가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는 티머니 카드가 있는데 이 티머니 카드로 결제를 하고 물품을 빼앗아 갑니다. 이 티머니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신상 기록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교통카드로 쓰기도 하지만은 이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쓰면서 또 거기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상 정보들을 입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라면 신상 정보가 쉽게 나타날 것이고 아마 범죄자들이라면 의도적으로 신상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보관함에서 물품 보관함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매장도 문을 닫을 시간이었고 이때쯤 이제 물건을 물품 보관함에서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꺼낸 시간부터 그 개찰구를 통과하는 그런 CCTV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피자들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너무 자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별로 안 보겠죠. 우리 학생들이나 좀 볼 텐데 너무 자세히 얘기했을 때 또 일반인들이 보거나 이러면은 이것들이 또 모방 범죄도 충분히 또 될 소지도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우리 학생들만 본다면은 조금 더 상세한 부분까지 또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개찰구를 통과하면은 이 뭐든 우리가 신용카드를 찍을 수도 있고 이런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를 찍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그 고유 번호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CCTV 기록하고 또 전산에 기록된 시간하고 또 실제 시간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도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아주 그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특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카드 번호를 절도범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서울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부산의 러시아어는 러시아어도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리두기를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전혀 그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모든 전동칸들이 많이 좀이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출퇴근 때는 그야말로 지옥철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이죠. 이 실제 확인하고 보니까 실제 시간하고 CCTV하고는 한 3초 정도 차이가 나고 이 전산하고는 16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서 이때
그 사용한 카드 번호를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 방법으로도 또 확인을 하죠.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개찰구를 통과할 때 뭐 할인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통과할 때 또 그 개찰구에 표시가 됩니다. 다른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용의자가 통과한 시점이 맞는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확인하면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피의자들보다 먼저 출발한 사람 중에서 뭐 청소년이 하나 뜨고 또는 뭐 노인이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이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들의 그 카드 번호가 떴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전산으로 확인해 보면은 그렇게 한 사람이 정확하게 CCTV와 전산과 일치됐을 때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거죠. 그리고 물품 보관함에서 2,000원을 내고 물건을 꺼낼 때 사용했던 티머니 카드랑 그 시간대에 신도림역 개찰구를 통과했던 그 카드랑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이 타고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티머니 카드는 아무 때나 또 충전하고 아주 편리하게 쓰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카드가 보면 뭐 몇천 원에 팔리죠. 그걸 사가지고 충전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뭐 자기가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면은 또 일부 나중에 뭐 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을 만한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을 좀 등록을 하지만은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쓰겠죠. 이런 걸 이제 확인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등록되지 않았죠. 범죄자가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티머니 카드를 보니까 카드 번호가 있으니까 이 지하철 이용할 때만 쓰고 물품 보관함에서만 결제를 하는 두 가지만 이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티머니 카드를 보니까 2월 달에 한 일주일 사용하였고, 제가 5월 달이었는데 또 4월 달에 한 일주일 사용하였고, 또 5월 초에 또 5월 초까지 또 일주일, 한 이렇게 계속 사용한 게 쭉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였다가 한 달, 두 달 안 사용하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였다가 또 한 달 정도 안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 기록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뭔 얘기인가 하면은 혹시 절도범이 진짜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갔다가 왔다가 출국했다가 입국했다가 했을 때 입국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걸 다 찾아 보니까 어디서 탔는지 내렸는지 보니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 예전에 이제 동대문 운동장역이었는데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기서 탑승해서 신도림역에서 하차하고 또 그 다음날 하차한 곳을 보니까 영등포역, 여의도역, 잠실역, 홍대 입구역 등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그 역 주위에 다 이런 커다란 쇼핑몰이 있는 지역의 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도 또 찾아보니까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니까 이 정도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그 CCTV가 요즘에는 그 화질이 좋아서 어떤 사람인지 신상 뭐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죠. 뭐 중국인인지도 모르고 뭐 어디 몽골인인지도 모르고 하지만은 얼굴을 정확히 이제 알고 있었고 매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절도 범죄는 하루에도 한두 건씩 계속 배당이 됩니다. 하루에만 보통 한 팀에 6, 7명 정도 되는데 한 팀에서 해결해야 할 절도 사건만 해도 10건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 사건에 많은 인원들이 매달려서 계속 수상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신도림역 주변에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중국인들에게 가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중국인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가 훨씬 더 추운 지역에서 온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몽골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신들이 보면 차이가 나죠. 우리 외국인들 보면 나이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뭐 나이를 좀 분간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의 그 좀 뭐 나이나 이런 걸로는 특징들은 판가름하는데 동양인들은 보면 다 동양인들처럼 보이고 동양인들끼리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인들 잘 못 보는데 중국인들은 자기네들 보면은 자기네들이 어디 출신인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장 직원 또 중국 사람들 신도림역 그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탐문 수사를 한 결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국적은 모르지만 외국인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수사를 하고 뭐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기가 더욱 곤란하고 또 자기 나라로 가버렸으면 또 찾기가 더 어렵고 해서 미제 사건으로 처리를 하자고 그 A 쇼핑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A 쇼핑몰에서는 매장 직원이 이런 도난 사건에 15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렸는데 너무 이렇게 2달 동안 수사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2달 동안 수사를 하고 미제 편취했는데 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또 요 A 쇼핑몰에서 비슷한 절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3개의 매장에서 이번에는 의류가 130만 원어치가 130만 원어치가 도난이 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절도하는 방식이 비슷했고
그렇게 생긴 가방에다가 이 의류를 넣어 가지고 가는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3개월 뒤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2개월 동안 수사해서 그만 이제 미제 사건을 해놨는데 8월 7일 날 똑같은 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가니까 또 똑같이 여기 물품 보관함에 넣고 또 사라지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이 사람들 똑같이 이 방법하고 똑같이 가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도 어디가 종착역이냐 하면은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종착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대문 그 역사문화공원 중에서 다 CCTV를 찾아봐도 이 사람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한 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CCTV를 확인한 거죠. 그쪽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때 보았던 남자하고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딱 형사들의 눈썰미는 예리하니까 이제 본 것입니다. 딱 지나가는데 혼자 딱 그 추적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미행하면서 자기 동료들한테 연락을 하고 해서 또 다이소를 들어갑니다. 이 범인 2명이 여기 있던 범인 2명이 다이소에 들어가는데 그 나올 때까지 자기 동료들하고 연락을 하고 또 지나가는 그 의경들이 있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의경들은 뭐 별로 힘이 없으니까 무전기를 받아서 전화를 해서 그 팀장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좀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이제 발뺌을 하죠. 발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중에 자꾸 보니까 이 몽골인이었습니다. 전혀 틀리는데 여자하고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하고 남자가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그 범행을 했던 것들이 나타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자매였죠. 자매였는데 전혀 얼굴이 생긴 데가 틀려가지고 자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몽골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 보면 보따리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번 넘어갈 때마다 보통 뭐 가방 하나 정도 가져가서도 충분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서 훔친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여기에 이 주변에 있는 그 쇼핑몰들에서도 많은 걸 훔쳐갔는데 이 주변에 있는 쇼핑몰들에서 별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야 별로 못 찾을 것 같다 이래서 하고 이 수사관들이 이렇게 해서 찾아냈는데 결국엔 이 가방 안에 요 안에 전선과 알루미늄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여기 태그가 여기 이 센서를 통과할 때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장치를 했던 것이죠. 이것을 찾아내 가지고 뭐 엄청난 이제 수사 과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이런 절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이 쇼핑몰에 있는 보안 요원들도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를 했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